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얼마일까 시리즈 이제 요청해주신 분들이 좀 있었던 레오파드 개코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블랙나이트에 대한 이제 언급이 좀 있었어요. 아마 가장 가격이 높은 레오파드 개코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뭐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저는 파충류 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번 편은 좀 간단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얼마일까 시리즈처럼 이제 조심스럽게 다른 데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저희 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비싸.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 매장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우리 파비스님의 사육방에 방문을 했거든요. 이 블랙나이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서 이제 간단하게 보러 왔는데, 블랙나이트를 또 많이 또 꺼내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따라라라락 넣어놨는데, 애들이 서로 싸울까봐 이렇게 적재 케이지로 나눠서 넣어놨고요. 이게 얘네들 다 키워서 번식하신 블랙나이트예요. 색감이 얘는 또 약간 붉으스름하네요. 제가 알던 블랙나이트들은 이제 색깔이 그냥 까만 아이들로 기억을 하는데, 얘는 좀 검붉은색이라 했나? 이렇게 색깔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 레오파드 개코는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얼룩덜룩한 아이들인데, 여기서 또 이제 몸에 문이나 이런 게 없는 애들로다가 또 짝을 짓고 뭐 키우다 보면은 그 시간이 쭉 흘러서 이렇게 붉은 아이들이 나와서 텐저린이라고 하잖아요. 만다린, 뭐 텐저린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라인 브리딩을 통해서 색깔이 붉어진 케이스고, 얘네들은 또 어두운 애들끼리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검해진 그런 아이들인데, 이 두 가지 또 새로 섞어가지고 약간 검붉은색의 블랙나이트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와, 이게 약간 이런 만다린 블랙나이트 이런 애들은 분양이 되고 번식이 되니 그렇게 오래는 안 됐나 보네요. 만다린 블랙나이트는 네, 좀 취약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블랙나이트라는 애들이 새까만 아이들끼리서만 계속 이제 교배 번식 이런 것들 반복하다 보니까 그 수정률이나 뭐 성장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했었죠. 예, 맞습니다. 레게는 이제 모프들이 워낙 다양한데, 그 모프들이 이제 되게 약한 모프들이 많아요. 사실 갤럭시라던가 유니버스 이런 친구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애들이 피부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체형 이런 것도 좀씩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있는데, 블랙나이트도 이제 보면은 뭐 꼬리가 휜다거나 아니면 성장 속도가 늦는다거나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애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오파드 개코처럼 붉은 아이들 계열 이런 친구들이 유전적으로 제일 약간 좀 강인한 편이어서 그 친구들이랑 섞어서 이상이 없는 이런 블랙나이트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진짜 배면은 약간 붉으스름한데 등은 또 까맣네요. 예. 오, 와 이쁘다. 장점들이 잘 호환된 개체들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멋있게 생겼는데요, 확실히 블랙나이트가. 이 유전자 때문에 그런가? 이 눈도 약간 다른 레오파드 개코보다 훨씬 까무잡잡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보면 얘네들은 눈이 좀 밝은 느낌인데, 근데 확실히 블랙나이트 눈은 좀 더 어둡지. 이쁘다. 이런 이제 새까만 블랙나이트들, 이런 친구들은 분양 금액이 한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개체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100에서 200 사이 정도 분양되고 있고요. 갓 태어난 새끼들은요? 새끼들은 거의 분양이 안 되고 20g 정도 이상 지나야지 퀄리티가 좀 올라옵니다. 색이 뭐 빠지기도 해가지고. 아기 때는 이제 색깔이 어둡더라도 성장하면은 갑자기 어두운 게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오히려 더 까매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럼 새끼들은 뭐 그냥 평균적으로 분양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새끼들은 분양 가격을 책정을 따로 안 해놓고 네. 퀄리티가 안 좋으면은 한 80에서 퀄리티가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금액까지도 뭐 100에서 200만 원까지요?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블랙나이트 중에서도 이렇게 그 까맣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예, 이런 친구들은 분양 금액이 한 어느 정도 하죠? 까만색이 있으면은 한 80만 원 정도까지는 하고 있고요. 정말 까맣지 않고 색이 막 다 패턴이 보이는 아이들은 좀 가격이 많이 낮아지죠. 혹시 하얀 친구들 데리고 계신가요? 이 친구는 이제 슈퍼 스노우가 들어간 네, 슈퍼 스노우 타이푼이고요. 슈퍼 스노우 타입군요. 하얀 애들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잘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구분이 잘 안 네. 돼요. 와, 하나는 생닭이고 하나는 새까맣고 멋있는 차이가 확연하네요. 이게 레게 알들 구화시키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직은 시즌이 아니어서 많진 않네요. 한 번 나올 때는 뭐. 네.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시즌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비욘세 좋아하시나봐요. 네. 네. 블랙나이트 만다린이에요. 자녀분이 약간 좀 여시나봐요.
일단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블랙나이트라는 레오파드 개코예요. 이름은 이 모프를 만든 사람들이 많이 짓는 편이에요. 뭐 제가 만들었으면 뭐 다흑짱짱맨 뭐 이런 식으로 지어도 되는 거긴 한데, 일단 해외에서는 이제 지으면 대부분 자기 이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블랙나이트 같이 약간 중이병스러운 이름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블랙나이트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고정이 된 거고요. 이런 친구들이 한 2만원에서 뭐 높으면 한 10만원 정도에 분양되는 기본적인 레오파드 개코고요. 이 블랙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블랙나이트한테도 이건 조심스럽지만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어요. 뭐 첫 번째는 문제점은 아니긴 한데 번식이 좀 잘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 워낙에 뭐 난이도나 이런 게 쉽다 보니까 이제 계속 번식이 돼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도 있고요. 다음으로다가 이 블랙나이트의 특징이라면 애들이 까만 아이들끼리 짝을 지어서 이제 까만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근친교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알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부화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장 속도가 엄청 느리는 개체들도 많이 나오고 꼬리가 막 꺾이거나 휘어서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좀 유전적으로 약한 아이들도 많이 보이는 편이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씩 발견이 됐어요. 블랙나이트를 피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겨났고 또 요즘엔 그래도 이제 다른 라인의 블랙나이트들이 많이 생겨나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편이긴 한데 한때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사육하시는 분들도 그런 정보를 알아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조금씩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또 물론 번식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뭐 분양 금액이 내려간 것도 있고요. 뭐 현재 있어서는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만 원 선이면은 이제 입양을 할 수가 있는데 새끼들의 경우에는 저렴하면은 한 3, 40만 원 선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몸이 이렇게 새까만 아이들도 있지만은 아직 얼룩덜룩한 블랙나이트도 있어요. 이처럼 이제 완전히 바디가 까만 게 아니라 약간 노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 몇십만 원 선에서도 입양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뭐 얘네들이 키우는 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다른 레오파드 개코하고 동일하게 키울 수가 있고요. 일단 사육 용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사육장 종류별로 있긴 한데요. 가로 사이즈는 한 60cm 그리고 세로 사이즈는 한 40에서 한 45cm 정도면 애들을 편안하게 또 뭐 쾌적하게 키울 수 있고요. 이 사육장은 90cm 정도인데 이 정도 사육장이면은 사람으로 쳤을 때 거의 한 50평 이상의 집에서 사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진 마시고요. 은신처나 아니면 물그릇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유목 같은 것들도 넣어주시면은 애들이 야간에 많이 기어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다채롭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어떤 게 더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렉사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리장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렉사에서 키워도 뭐 20년 가까이 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유리장에서 키웠는데 뭐 한 2, 3년밖에 못 사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사육장은 뭐 넓으면 나쁘진 않다고 하는데 뭐 관리가 많이 힘드신 분들은 좀 좁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키친타올이나 이런 걸 많이 깔아주시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톱밥 같은 걸 깔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어차피 결국에 도마뱀 지능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얘네들 똑똑한 애들 아니거든요. 밥 먹다가 흙 퍼먹고서는 이제 뭐 똥구녕이나 아니면 뱃속에 이 흙이 막혀가지고 애들이 뭐 장내 문제로 다 죽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실 거면은 먹이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이 핀셋 같은 걸로다가 주댕이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직접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애들을 모셔야 돼요. 그런 게 단점이긴 한데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감을 쌓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라도 키우시면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거고요. 유지비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육장이 유리장으로 될 경우에는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그리고 은신처나 물그릇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한 3, 4만원이 또 추가가 되고 영양제는 1년 유지비로가 한 만원 정도 그리고 먹이값은 한 달에 한 만원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유지비 기준으로다가 이런 흙을 깔아줄 경우에는 한 만원에서 한 8천원 사이 바닥재도 뭐 종류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런 코코칩을 깔아준다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키친타올을 깔아준다고 하면은 그 주방에서 엄마가 쓰던 거 하나씩 몰래 꺼내서 쓰면 되니까 그건 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애매하고요. 전기세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보일러를 틀었으면은 바닥에다 그냥 두고 키우시면은 지열 때문에 따뜻하니까 됐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제 에어컨 없는 방에서 키우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좀 춥다고 하면은 이런 뭐 전등 같은 거 나이트 글로라 해서 이제 어두운데 이제 열이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그걸 써주시면 되고 아니면 전기 방석을 깔아주셔도 되고 전기세는 한 달에 만원이 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사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육 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생각보다 손이 진짜 안 가는 편이에요. 똥도 뭐 싸던 곳에서만 맨날 싸니까 갈아주는 것도 한 번에 모아서 이제 갈아주는 편이고 먹이 같은 경우에도 뭐 일주일에 2번 정도씩밖에 안 먹으니까 뭐 먹이를 막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손이 안 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거든요. 왜 뭐냐면은 계속 손이 가면은 애들을 뭐 꾸준히 보면서 교감을 할 텐데 어쩌다 한 번씩 관리만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애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막 삐쩍 말라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밥을 안 줘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단점. 약간 뭐 지능이 안 되다 보니까 한번 밥을 먹으면은 지가 배부른지도 모르고 계속 퍼먹다가 이제 장염에 걸리는 경우도 좀 종종 있어가지고, 근데 귀엽다고 계속 밥 먹이다가 이제 한 번씩 아파가지고 이제 실려가는 애들도 좀 가끔씩 있고, 그리고 이제 모프가 다양하잖아요.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채로운 그 종류다 보니까 색깔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유전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애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마 이후로도 그런 친구들은 계속 생겨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실 경우에는 키우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게 단점이죠. 그래도 뭐 어찌됐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파충류 중 하나니까 그만큼 귀엽기도 하고 또 나름의 매력도 있으니까 키우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생긴 것도 멋있잖아요, 이 블랙나이트. 아무튼 이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쁘다. 벨벳 입은 것 같아.